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PD 한PD입니다. 지금 벌써 조정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한 주정심을 12월에 원래 개최하기로 했는데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선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빠르면 9월에도 주정심이 열릴 수 있다. 라고 서울경제신문에서 기사화를 했어요. 취재를 한 거죠. 그 정도의 열릴 가능성도 있다 예정이. 그러나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1차 주정심에서는 시장이 이제 첫 번째 회의다 보니까 시장의 규제를 풀어줘서 또 투기 세력들이 시장으로 몰려서 시장을 뒤흔드는 게 아니냐. 자, 그렇게 예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부산에서 그랬으니까. 자, 그러나 대구 시장을 열어놓으니까 대구 시장이 키포인트였으니까 대구 시장을 열어놨더니 오히려 미분양이 더 증가하더라. 열어놨더니 아무런 투기 조짐이 안 보이더라. 대구 시장에서 투기 조짐이 안 보이더군은 간단해요. 공급 물량이 과다했다. 자, 그리고 분양가도 너무 비싸다. 그리고 세 번째로 취득세 12%를 내고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15% 내야 되니까 집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시장이 규제를 풀어줘도 시장에 어떤 급격한 투기 조짐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자신감을 갖고 국회에서 질의할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예상보다 빨리 이 주정심을 열어서 규제 완화로 선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저런 얘기, 어떻게 규제를 풀어줘야 되나? 그리고 어디까지 풀어줘야 되나? 규제 풀어주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시장의 규제를 풀어주면 지금은 좌파 정부의 규제와 우파 정부의 시장의 규제는 틀리잖아요. 좌파 정부는 거래를 못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 때렸기 때문에 시장의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급등했고 풍선 효과로 급등을 했잖아요. 자,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시장의 유통 물량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가능한 한 많이 그 거래가 되도록 시장에서 그렇게 유도를 방향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시장 규제 완화는 가격을 안정하는 데는 성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구 시장을 봐도 그렇고 대전에서도 투기과열지구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시켰죠. 해제시켰는데 별다른 그 어떤 투기 조짐이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좀 자신 있게 주정심을 열어서 빨리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선회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니까 집값이 너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야. 2020년도에 그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거의 멘붕이거든요. 80-90% 대출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야.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연착륙을 원하는데 시장이 경착륙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자, 지금 시장이 얼마나 지금 굉장히 얼어붙었냐면 초반에 이제 최고점에서 2, 3억 빠진 거는 이제 금매라고 해서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거래가 안 돼. 2, 3억 빠져도. 왜 거래가 안 되냐? 앞으로 더 빠질 거라는 거, 앞으로 더 빠질 거다. 그리고 최고점에서 거래된 걸 우리가 시장의 참여자들은 평균 가격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건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고 거기서 2, 3억이 빠져도 현재의 금리와 현재의 소득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그 바닥이 하방을 지지하는 가격대가 없어졌어. 어떤 기준점이 없어졌어. 예전에는 최고점이 기준대였기 때문에 거기서 한 3억 빠지면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최고점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를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구를 규제 완화했는데 평온하더라. 오히려 미분양이 더 증가하고 있다. 대구 같은 경우에 조정지구 해제 이후에 계약률이 더 떨어졌어. 이제 대구는 이제 너무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집을 팔고 다시 분양을 받을 수도 없는 거야. 대전은 말할 것도 없고 여순강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성남 중원구 여기 인기 지역이에요.
이안모란 센트럴파크 이 아파트를 분양을 했나 봐요. 했는데 1순위, 2순위 모집에서 계약이 하나도 안 나왔어. 이게 왜 안 나왔냐면 주변의 분양가보다 뭐 1억 5천, 뭐 한 1억 8천 그렇게 비싸다는 거야. 주변의 분양가보다 더 비싸다라는 거야. 이제 소비자들은 비싸면 안 산다는 거야. 안 그래도 비싼데 분양가를 더 세게 때리면 아예 분양을 안 받는다는 거야. 현명한 소비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인 분양해야죠. 자, 그리고 지금은 일부 전문가들이 계속 뭐 집값을 조정이다, 조정 주고 또 바로 올라간다, 조정이 짧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이제 예전에 글들 보면 진짜 제가 저 전문가는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조정이 짧다고 이야기를 해. 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부동산 상담, 컨설팅, 부동산 강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계속해서 그 투자자들, 뭐 집을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사라고 권고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조정은 짧다라고 멘트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중적인 그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뭐 그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 상황을 보면 지금 시장 상황이 도저히 단기간에 반등을 할 수가 없는 요지. 이건 장기 침체야, 장기 침체. 예? 자, 24년 만에 물가가 2달 연속 6%대래. 6%대 이거 물가 안 잡으면 우리나라는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자, 거기다가 4개월 연속 무역 적자야. 우리나라 적자 난 적이 최근에 한 10년 근처에 제가 보기엔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4개월 연속 무역 적자. 이거 원자재 값이 급등하니까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또 무역 적자가 꽤 크게 났어요. 40매더. 두 자리 수가 나왔단 말이야. 그것도 40매더. 그러면 지금 외환보유고도 자꾸 줄어들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 요즘은 조금 사지만. 그러나 또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면 계속 또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외환보유가 자꾸 줄어들면 대한민국은 또 헤지펀드의 공격 타겟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에서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야. 경제적인 전반 그 흐름을 보면. 뭐 그런데다가 지금 그 8월 한 셋째 주인가요? 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공급 물량을 대량으로 발표한대잖아. 그것도 분양가를 싸게 할 거 아니에요. 분양가 비싸게 한다고는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투자 심리가 확 줄어드는 거야. 그때부터 집값은 폭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뭐 학원도 다니고 강의도 듣고. 그런데 힘 빠져. 그렇게 하면. 지금부터 그러면 힘 빠진다고. 시장이 한 3년 4년 막 그렇게 장기 하락으로 가는데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게 더 좋아. 관심 가져봤자 힘만 빠진다니까. 그리고 내가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어디 재개발 재건축이 좋대더라. 앞으로 뭐 대장이 된다더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 그러면 그걸 또 사고 싶어. 환장한다니까. 공부하면. 돈 있으면 주식 사고 싶듯이 돈 있으면 그렇게 공부하면 부동산 사고 싶다니까. 그러나 부동산은 빠지기 시작하면 뭐 이렇게 아주 천천히 길게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살 때가 더 싼 거야. 지금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다고 사면 거기서 더 빠진다니까. 지하 2층, 3층 있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뭐 무주택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다가 청약 받으시면 돼. 청약 받으시면. 청약은 받아야죠, 당연히. 자, 그래서 정부가 이르면은 9월에서 10월 원래는 1차가 한 6월 달이었잖아요. 6월 달, 7월 달이었나요? 자, 그러니까 12월 달에 열려야 되는데 한 3개월 땡기겠다는 거예요. 뭐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논산, 뭐 공주, 천안 뭐 이런 적은 뭐 묶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묶일 필요가 없다. 뭐 거기 묶어서 뭐겠어요. 거기 지금 투자자 들어가겠어요? 물론 지금 이런 경향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시장에 그 투기꾼들이 몰리는 갭 투자거든요. 6, 7천짜리 뭐 조그만한 그 주택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전세 갭으로 사는 거야. 뭐
뭐 200, 300, 뭐 그 정도 가지고, 물론 심지어는 6천에 사서 7천에 전세도 놓으니까 이제 그러다 망하는 거지만, 자,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 물론 지금 그 사람들 지금 들어가서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제가 전 프로에서 얘기했듯이 그 전세가가 전세를 세게 놓기 때문에 마치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세 가격이 고점일 때 그 가격도 고점이야. 자, 그런 쪽으로 몰리고 있더라. 그 광양 같은데 그 조그만 아파트 1억 이하의 아파트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매수를 하고 있나. 6천에 사서 뭐 6,500에 전세 놓고 막 그러고 그런 장난치고 있잖아. 그러면 그런 건 치라고 해도 상관없어. 뭐 거기서 뭐 시장 혼란스러울 것도 없어요. 뭐 지들이 치고 빠져다가 세금만 내고 나오는 거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거 뭐 별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이제 그런 지역에서도 갭이 크면 5천 뭐 1억 돈 들어가지도 않아. 뭐 지방 같은 데서 그런 갭 투자해서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빨리 풀어줘라. 풀어줄 때는 과감히 풀어줘라. 그냥 투기 세력도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게 좋아. 분산시켜주는 게 좋다. 자, 그래서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9월에서 10월에 열어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1차에서 뭐 해제했으니까 해제할 때는 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대구 풀어주면 뭐 굉장히 또 집값이 또 한번 붕 뜨는 거 아니야? 옛날처럼? 자, 그랬는데 전혀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일 때는 별로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다. 자, 서울경제에서 취재를 했는데 국토교통부가 250만 플러스 알파 주택 공구 로드맵 발표 이후에 9월에서 10월께 주정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취재를 해보니까. 자, 통상적으로 주정심은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열리지만 지금 금리 인상 추이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말 이전에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왜냐면 지금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연끌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의 멘붕이거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어줘서 그 사람들이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거래가 너무 죽었거든. 금매도 안 팔리거든. 그러니까 빨리 규제를 풀어줘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국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뭐라고 했냐면 1차 해제 효과가 미흡했다. 그러니까 늦었다라는 거죠. 늦었다. 6개월마다 열리는 것이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화되어 있지는 않고 12월보다 앞당겨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차 효과가 늦어서 시장에서 그런 규제 완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대구 풀어줘가지고 대구의 미분양이 많이 해소되길 원했거든. 그게 좋지 않겠어요? 시장을 위해서는. 자, 그런데 대구의 그 실수요자들이 전혀 움직이질 않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고분양가란 고분양. 뭐 대구도 6억이야 분양가가. 그것도 동네가 별 볼 일 없는데도 6억이야. 그거 누가 사겠어요? 6억이면 서울 수도권에 사지.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추가 개최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롭게 나오는 통계와 지역별 시장 상황을 본데 시장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뭐 여지를 조금 남겨놨죠. 확정적인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대구를 풀어줬는데 대구와 울산도 일부 지역 풀어줬잖아요. 일부 지역에서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초기 계약이 안 된다는 거야. 도시보증공사가 조사한 2분기 전국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평균 87.7%야. 1분기와 거의 동일하다. 아직도 뭐 가격이 저렴하거나 뭐 입지가 좋은 데는 잘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87.7%가 초기 분양이 되고 있어요. 지금 평균적으로. 그런데 대구는 3분기 90.7% 했던 초기 분양률이 지난해 3분기 대구가 지난해 3분기 90.7% 그러니까 뭐 지난해 3분기만 해도 거의 다 분양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 2분기에 18%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그 조정지구 해제 이후에도 그것이 더 최저치로 추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되겠구나. 미리 선제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부지 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울산의 경우도 지난해 3분기까지 100% 분양을 빌렸어요. 3분기 다 팔렸어요. 근데 올해 2분기에 35.4%,
대구보다는 좀 난데 대구처럼 될 수가 있다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2차 주정심에서는 대부분의 광역시들이 다 풀릴 가능성이 많아요. 대구, 부산은 제가 모르겠고 청주 그런 지역. 근데 자 뒤에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되는 곳이 이제 이거 신문 근거로 일부 5대 광역시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규제가 풀릴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울산 뭐 그런데 울산 전반지 그리고 대전도 다 풀릴 가능성이 있고 충북의 청주, 충남의 천안, 뭐 논산, 공주, 논산은 아파트도 별로 없어요. 공주 이런 데도 뭐 묶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지역들 뭐 웬만한 지역들은 다 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광주. 부산은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은 좀 그렇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서울 수도권과 세종은 아직 뭐 규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러나, 이 수도권도 외곽 지역들은 풀어줘야 돼요. 뭐, 이거 안성, 그런 지역도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거 묶어놔서 뭔 의미가 있어요. 수도권도 풀어줘야 된다. 근데 세종을 왜 못 풀어주냐면, 이 세종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를 풀어주면 분양권 거래가 되죠. 근데 지금 분양권이 세종은 뜨겁잖아요. 세종은 또 분양권이 거래가 되면 이게 또 뜨거워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가가 84가 뭐 한 4억 5천 정도, 뭐 그 정도 하잖아요. 뭐 한 4억 정도, 4억 2천 정도. 자, 그 정도 하면은 분양권 거래 풀어주면 그것도 한 1억 5천, 1억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또 분양권의 그 급등이 구축을 또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세종은 못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딜레마죠. 세종의 딜레마죠. 그럼 뭐 세종은 지금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세종을 풀어주면 분양권이 급등할 건 또 뻔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또 구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외부에서 또 투기 세력이 들어오고,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이니 또 그럴 수도 없고, 자기들이 또 세종에 다 사니까, 그러니까 세종은 풀어주기가 어렵다. 자, 그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규제 완화는 풀어줘야 된다. 제가 요번에 혁신도시를 한번 갔는데, 인근에 있는 혁신도시 가서 이제 모델하우스 선착순 분양하는 곳에 한번 들렸는데 입지도 안 좋은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이야.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안에 손님보다는 오히려 분양팀이 더 많아. 분양팀이 더 많아. 사실 시골에 이렇게 택지지구 만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파는 거잖아요. 분양가는 비싼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거 투자 가치가 있겠어요? 투자 가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분양팀한테 이거 도대체 누가 이걸 사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사람은 또 안 산다는 거야. 그 지역 예를 들어서 그 혁신도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인근에 있는 그 사람들이 경기도 그게 이제 충북이니까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투자로 산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자, 그러면 그 지역을 사는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게 취득세 8% 12%가 되면 안 사.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주택 공급 입지가 좋은 지역보다는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에서도 계속 공급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집값이 안 오르거든. 전세 가격이 안정되니까. 그런데 취득세 8% 12%면 그런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공급이 안 돼. 그 누가 공급을 하겠어요? 누가 시행을 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취득세 완화를 해줘야 돼. 완화를 시켜줘야 돼. 아니면 지방에 있는 지역, 서울, 경기도 아주 핵심 지역 빼고는 지방에 있는 지역은 그냥 몇 채 사든 그냥 취득세 완화를 해주든지.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또 풍선 효과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완화를 해주는 게 좋죠. 그 완화를 해줘야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야. 누군가는 사줘야 계속 시장에서 공급이 되는 거거든. 돈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줘야 분양이 되고 건설이 된다는 건 뭐예요?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잖아. 아파트 한 채 지면, 한 단지 지면 그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커요. 그죠? 많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잖아.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완화는 굉장히 빨리 서둘러야 돼. 제가 보기엔. 그게 투기꾼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원활한 물량 공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른 보완 장치를 걸면 되죠. 보유세를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규제 완화 속도를 더욱 빨리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시장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녹록지 않다. 이제 금리 인상, 경제 환경으로 집값이 지금 경착륙하고 있다라고 시각을 가지고 규제 완화 속도를 빨리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정부가 지금 집권 여당이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건 그럴 여력이 없는 것 같아. 예? 자, 빨리 내부 수습을 하시고 빨리 부동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규제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